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50분쯤, 그러니까 개학 하루 전 고등학교 1학년생 A양이 자신의 집 4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의 설명에 따르면 방학 중 친구와 문제가 있었고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개학날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들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협박을 한 학생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개학날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은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만 하겠죠. 얼마나 학교를 가기 싫었으면 개학 하루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는지 그 힘든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가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 부모님들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 그동안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도록 해주세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매우 어처구니 없게 신속하게 갑자기 발생합니다. 저는 어느 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 다음날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1년 넘게 학교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비집고 들어갈 아주 약간의 틈만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학생들 학교에 정말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그냥 죽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죽음까지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일, 학교 폭력은 학교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거의 전부인 학생들에게는 이번 사건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 정도의 위급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슬픈 일도 생기는 것이겠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학교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학폭위를 통해 결국 가해 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별것도 아닌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려서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다. 라는 의견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전혀 학폭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다가 주로 학부모님들이 이끌어 나가는 학폭위 자치위원회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급 상황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들 중에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일방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과연 학폭위 결정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리고 학폭위 심의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 청구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연결되면서 피해 학생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 사건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증거 제출로 인해서 가해 학생은 받아야 할 징계를 피하게 되고 또는 오히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거나 쌍방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폭이지만 어떠십니까? 제대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만 믿고 있기엔 문제가 심각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학폭위만 믿고 있는 데다가 더 큰 상처를 입고 계십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돈 문제 때문에 또는 법률사무소에 들어가기 무서워서라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뭔가 처리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라고 느껴진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학교폭력은 위급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서 큰 도움을 주셨던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은 찾으시면서 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찾지 않으시는지 라고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병이 생기면 병원비를 아끼지 않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이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위급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학교폭력 문제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왜 학교폭력 문제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 변호사가 학교의 각종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조사를 잘못하여 가해 학생이 받아야 할 징계를 피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고, 갑자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둔갑하는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위원들 앞에서 진술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겪게 될 각종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위원들 앞에서 진술하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반인들은 제대로 대처를 하기 힘듭니다. 또한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벼운 사건들 중에 몇몇은 법조인의 도움이 없이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폭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과연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일반인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이번 제천 고등학생 사건처럼 스스로를 해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스스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면 저한테 댓글을 달거나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법조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 비용이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만약에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법조인을 못 찾겠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이라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피해 학생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갖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